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3등급 준반대의 이과학생의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1점대 초중반의 고내신 학생이지만 비교과가 심각하게 부족했던 일반고 학생의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1점대 초중반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그 정도의 내신 등급에 걸맞은 비교과를 갖고 있기에 상위권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은 무방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소속 고등학교 측의 수시 진학 실적 및 수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선생님들도 학생 및 수시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야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내신과 비교과의 괴리가 큰 상위권 학생들이 무더기로 존재하고는 합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내신과 언밸런스한 비교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야 할지와 더불어서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를 중심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22년에 제작을 했던 화학공학과 관련 전공 및 신소재공학 관련 전공 지원 및 합격 전략 분석 컨텐츠의 링크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집인원 자체는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취합되어 있어서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의 차이는 물론 약학대학을 지망하다가 급작스러운 성적 하락으로 어쩔 수 없이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에 병행 지원하게 되었을 때의 대책 및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 관련 전공을 지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해당 전공들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와 더불어서 해당 컨텐츠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B의 합격 정보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서류 합격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재 일반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고요. 내신 정보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규과 기준 내신 평균은 1.4x 등급, 그리고 국영수가 기준 내신 평균 등급은 1.3x 등급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듯이 대부분 1등급대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고요. 정규과 기준 내신 추이, 즉 최고 내신에서 최저 내신을 뺀 등급이 0.3x 등급으로 내신이 엄청 급격하게 올랐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성 정보, 즉 비교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의 경우 1학년 때는 교직 편집반, 2학년 때는 사회참여반, 그리고 3학년 때는 모모 융합교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기 주도상 및 자아 진로 탐색 대회에서 학기별 수상 경험이 있고, 2학년 때 학교 차원 자율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관련 대회는 수리 논술 대회 우수상 수상 경험이 유일하고, 다른 수학과학 관련 대회에서는 수상 실적이 없으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석소장이 B와 B의 어머님과 처음 솔루션을 진행했던 시기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B의 학교는 지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입시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였는데요. 더군다나 B의 1학년 및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을 앞두신 상황이었기에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차이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조차 모르시던 상황이었고, 직업 특성상 바쁜 일정 중에 겨우 짬을 내서 학교에 처음으로 진로 및 진학 상담을 받으러 가셨던 B의 어머님께서는 2학년을 마치고 처음으로 학교의 실상을 알고 난 이후에 속을 부글부글 끓이신 채 솔루션을 신청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연도 합격자 어머님이었던 직장 상사분의 소개를 받고 솔루션을 신청했던 B의 어머님께서 솔루션 분석 의뢰서 내에 비고사항란에 적어주신 내용이 크게 학교에 대한 불신과 어린 시절부터 괴짜라고 불렸던 B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이 B 하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식 솔루션 이전에 서류로 먼저 살폈던 B의 이미지는 기묘했었습니다. 이과 1등에서 2등을 다툴 정도로 1점대 초중반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1학년 동아리 활동란에는 교차 편집반에서 한글 및 워드 그리고 PPT 제작 등의 문서 편집 스킬과 의사소통 능력을 상승시켰다는 내용이, 그리고 1학년 진로 활동란에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영화 감독이 되고자 진로의 날 영화 감독 직업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학년 동아리 활동란에는 사회참여반에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영화를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각 국가별 사회적 이슈를 뉴스 형태의 영상으로 제작했다는 영화와 영상에 대한 B의 의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나마 창의적 체험 활동 속 자연 및 이공계열 관련 활동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했던 자율실험 프로젝트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 B가 이과 고내신 학생이라는 점만 빼고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은 연극영화학부 연출 전공을 지망하고 있는 예체능 계열 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을 정도였고요.
이후에 정식 솔루션을 통해서 B와 직접 대화하면서 석 소장은 B의 생활기록부 속 비교과가 왜 이렇게 내신과의 괴리감이 큰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괴짜인 동시에 티 없이 맑았던 B가 1학년과 2학년 진로 및 진학상담 때마다 정말 순수하게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이었던 영화 감독을 두 담임 선생님들께 꾸준히 자신의 꿈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공부를 곧잘 하는 B를 좋아했던 동시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던 B의 1학년 담임 선생님과 2학년 담임 선생님 모두 현실적인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영화에 대한 B의 열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묘하게 배려를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결과만 요약을 해보자면 입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 분위기, 그리고 그 와중에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B, 그리고 B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쉽게도 입시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담임 선생님들이 이뤄낸 환상의 콜라보이자 삼위일체였던 것이었죠. 석 소장이 학기별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인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을 비롯한 수험생용 입시 솔루션인 메이저 전략 서류 면접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현황 부서 컨설팅인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찾았던 부분은 2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혀있던 교내 자율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영화감독 이외에도 화학자 및 화학공학자라는 새로운 진로에 관심을 가짐이라는 내용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몇 개의 문장과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쭉 듣고 난 직후에 B가 뱉었던 영화는 취미로만 좋아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난잡했던 창의적 체험 활동과는 다르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연결고리는 애매해도 각 수업에서 B가 얼마나 충실히 수업에 임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 및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입시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진로만을 꿈꾸어온 것처럼 보이는, 혹은 정말로 하나의 진로만을 꿈꾸어온 학생들이 주로 노리는 종합대학교 단일 모집 단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계열 단위 모집 단위인 학교들과 더불어서 온갖 진로를 거쳐온 학생들이 모이는 무학과 단일학부 시스템에 과학기술원을 중심적으로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의 B의 가능성을 녹이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학년 1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꾸준히 자기주도상 및 자아진로 탐색 대회 등의 대회를 통해서 영화 감독이라는 생뚱맞은 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화학자 및 화학공학자로 귀결이 되었는지와 함께 화학의 수많은 분야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자연과학 기반의 특정 화학적 성질의 원인, 경과,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의 서류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B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진로가 변화한 학생은 어떻게 자기소개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일반 종합대학교 개별 모집 단위는 하향 불합격했어도 무학과 단일학부 시스템 혹은 계열 모집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학교와 과학기술원에는 상향 합격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내신과 비교과의 괴리가 굉장히 클 때는 어떠한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 2024학년도에도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과학기술원에 적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성은 무엇인지 등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1번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과 독서에 할애했던 2학년 시절은 막연한 꿈을 가진 채 지내오던 제가 자연과학자라는 꿈을 정한 시기인 동시에 화학자로서의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 시기입니다. 2학년 1년간 참여한 여러 실험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모모와 모모모를 주제로 직접 설계하고 진행했던 모모모 실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다지기 위해서 모모모에 관련된 책에는 무작정 달려들고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완벽한 실험을 설계했지만 느린 반응 속도는 둘째치고 모모모라는 심각한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실험 설계에는 오류가 없었기에 모두가 지쳐가던 중 혹시 실험 환경 자체가 문제일까 이리저리 장소를 바꿔 보았었는데, 모모모 공간에서는 그나마 모모모 반응이 일어난다는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이가 없는 생각이지만 그때 제게는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령스러운 비과학적 현상으로 보였고, 팀원들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결국 모모모라는 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훈을 얻었을 당시에는 허탈함의 감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곱씹으며 반성한 결과 결국 기초적인 변인이 실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와 더불어서 이를 간과했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모모 실험의 실패는 3학년이 된 이후 적극적으로 화학에 달려드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실험의 기초가 되었던 화학이라는 학문의 존재에 깊은 호기심을 품게 되었고, 기초과학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며 자연 속의 원리 자체를 밝혀내어 사람과 사회에 유용한 결과로 이끌어내는 자연과학 자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문항은 대기업 공통 1번 문항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석 소장이 해당 자기소개서 문항에 설치해둔 장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화 감독 및 문서 편집 등에 대한 의혹이 과하게 드러나 B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1학년 시절은 과감하게 잘라먹고 시작을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실험 자체의 성과 및 성공 경험만을
성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실험 속 실패 과정에서 B가 어떤 면모를 배웠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학교 차원 자유실험 프로젝트에서 2학년 당시 B가 진행했던 실험이 화학 관련이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상위권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 합격자들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실험에 비해서는 턱없이 기초적인 수준이라 궁여지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방법이었기는 했지만 B의 우수한 학업 역량과 결합을 한다면 열악한 실험 환경 속에서도 B만의 노력을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했고, 해당 전략은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자연과학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비슷한 질문으로 연계가 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3학년에 들어 특정 화학적 성질에 대해 과학과 학생 못지않게 파고들었다는 점과 3학년 과학과목 세특이 B의 진로 변화와 더불어서 해당 화학적 성질을 다각적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발현된 B의 과학자로서의 집념을 잘 다루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겠지만, 석 소장이 해당 문항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꼭 엄청난 수준이어야만 우수한 비교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에는 생활기록부와는 다른 지원자만의 뚜렷한 주관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3번 문항의 내용인데요. 저는 모모모 대학교의 화학과의 학부생이자 대학원생으로서 화학 속의 원리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변환하여 사람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자연과학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화학의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여 연구 고도화 기여를 목표로 잡고 있는 모모모 대학교를 향한 지금의 도전은 모모모를 중심으로 분자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물성을 연구하는 화학자를 꿈꾸는 제게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 모모모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화학연구자로서의 발전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몇 학년 모모모 시간에 모모모 영화에 대한 심화 탐구로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기초과학 투자 정책과 방식에 대해 탐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모모모라는 자그마한 해결책을 고안해내기도 했는데, 모모모 대학교 진학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저 역시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제가 고안했던 자그마한 해결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하게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고교 시절 색다른 꿈을 꾸어오며 놓지 않고 잡아온 사회에 대한 관심의 끈과 기초과학계의 위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소통 역량은 저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해당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인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 속에서 석 소장이 담고자 했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화학자 및 화학공학자로서의 연구 역량 강화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꿈꾸고 있을 목표만을 살린다면 당연하게도 비교적으로도 또한 절대적으로도 해당 진로를 꿈꾼 시간이 짧은 B가 불리할 것이므로 해당 목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되 그 안에서 B만의 특징적인 진로를 살리자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화 감독을 꿈꾼 B의 생활기록부에는 일반적인 이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색적인 주제와 키워드들이 다수 존재했고, B가 다루었던 여러 사회적 이슈를 과학 분야와 엮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다면 과학자 및 공학자로서 발전 이외에도 우리나라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미비와 기초과학에 대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겠다라는 B만의 진로 차별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특히 본문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인성 및 공동체 역량을 묻는 이번 문항에서 문이과 통합 동아리인 3학년 모모 융합교실에서의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함께 다뤄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뜬금없이 기초과학계는 왜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원래는 영화감독을 꿈꾸던 괴짜 같은 이과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화학 관련 실험과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서 자신만의 뚜렷한 진로를 찾아낸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모두 우수한 학생이구나 라는 평가를 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단순히 모모모 공학자가 되겠다 혹은 모모모 학자가 되겠다를 넘어서 모모모 공학자이자 모모모 학자로서 사람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목표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비교과를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B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석 소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 포맷의 특성상 순화한 부분이 많은데 B의 입시는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간 내신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과 1등으로 등극해서 당연하게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을 수시 지원 전략 카드 중 하나에 안배해 두었지만, 서울대학교를 상정했을 때 애매한 내신 성적과 부족한 비교과로 인해 3학년 담임 선생님과 문과 소속의 학년부장 선생님의 알력 다툼으로 날아가 버린 추천 자격, 그리고 B 소속 고등학교의 선배들 중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을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원에 지원한 사례도 또한 합격한 사례도 없기에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이야기하며 B의 지원을 만류하고 B의 길을 눌렀던 여러 과목 선생님 등등, 다른 학교라면 몇 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한 일들이 B에게는 한 번의 입시에서 모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 석 소장이 입시서를 푸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탑10 안에 들 정도로 말이죠.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여러분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인프라 그리고 담당 및 담임 선생님들의
입시에 대한 지식 등 환경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히 현재를 인식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B의 경우 엉뚱한 비교과 그리고 난잡한 진로 방향성 등 불리한 면모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학업 역량만큼은 스스로가 욕심을 갖고 꾸준히 챙겨왔기 때문에 차라리 순수한 면모가 있는 괴짜 컨셉으로 가자라는 석소장의 솔루션과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사례였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비교과 퀄리티가 낮더라도 혹은 비교과 방향성이 중구난방이어도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